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웅 검사에게 JTBC에 출연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죠.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. 아, 기억이 없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당시 차관이었던 후보자가 나가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.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200년 전 왕조 시대에 우리 정약용 선생의 이 흠엄신서 저 철학이 지금의 검찰 개혁에 바로 대입이 되는지는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럽고요.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께서 아까 의원 질의에 사기 피의자를 변호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. 예, 그게 사실입니다. 예, 무슨 취지십니까? 라임 옵티머스 당사자들을 변호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?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라임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와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운영사 말씀- 측 사람들이 사기를 범행을 저질렀는데 운영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다 이런 라임 말씀이십니다. 옵티머스 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. 사기 펀드를 판매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피해를 봤다. 1조 6천억 상당 피해를 봤다.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당하게 사기쳐서 번 돈으로 정관계 로비를 했다.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. 그죠? 네,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인다고 저는 봅니다. 왜냐? 후보자가 변론한 사람들이 누구냐? 우리은행 측. 즉, 이 사람들이 이게 사기펀드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했어요.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는데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변론한 거예요.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김재현 대표 측이 보증금하고 복합기 임대료 줬다. 정치자금법 위반. 이분을 또 변론을 했어요. 대부분이 그래요. 결국 선량한 우리 국민들,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직접적인 당사자, 그 사람들을 변론했다. 그래서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항변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. 눈 가리고 앙호한다. 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 질의에 대해 의원님도 고소고발되면 피의자가 되지 않느냐. 그런 측면에서 나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. 이런 취지로 항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. 맞나요? 항변하는 게 아니고요. 예, 그 그런 부분에-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죠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 제도가 고소고발 제도가 자,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자, 측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런데 2019년 3월 22일 날 김학의 불법 출금이 조치가 되는데 이미 3월 20날 후보자를 포함한 법무부 관계자 등 5인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직권 출금은 불가하다, 법적으로. 그런 결론을 냈어요. 그런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직권 출금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조치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이 또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후보자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. 그렇죠. 현재 검찰 예. 수사와 재판이 또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요. 그러니까요. 예,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러니까요. 자, 우리 후보자께서는 거의 20몇 년,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.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작년 2020년도 법무부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금융정권 조세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등 9개 과제에 대해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했고요. 사회지도청 범죄음단, 5대 중대부패범죄음단, 서민생활안전, 대형안전사고 관련 범죄음단 3개 과제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냈습니다. 알고 있습니까?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고 저- 있습니다. 검찰의 수사권, 검찰 힘빼기로 인해서 법무부조차도 검찰 힘빼기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장관 체제하의 법무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. 후보자님,
네. 과연 검찰 힘빼기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반부패 대응 역량 제고되었습니까? 제가 밖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벌써 1년 됐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. 아니,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서면 답변을 하셨어요. 예, 당연히 당연합니다. 당연하죠. 예.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다는 거네요. 지금 현행 제도 만들어 주신 제도들이 완착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과 일부 세력들이 현행 제도가 뿐만 아니고 검수완박 완전히 박탈하자 그 일환으로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총장 승인 없으면 지방검찰청 수사 못하고 지청에서는 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으면 수사 못한다. 지금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? 그거는 하나가 아니어서요. 아니 동의하냐고요. 안에 대해서. 저도 구체적으로 안에 대해서 보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? 검수완박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후보자님.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?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낱낱이 이 정부 법무부나 청와대의 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에 장관께서 그 당시에 대검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웅 검사에게 JTBC에 출연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죠. 제가 일분만 구체적인 더 기억은 주세요. 없습니다. 예, 1분. 예?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. 아, 기억이 없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요.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대검 측은 김웅 검사를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삼불법이다. 국민에게 불편하고 불리하고 부당하다. 이렇게 됐어요. 그런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화를 엄청나게 낸 거예요. 그러자 민정수석이 직원 한 사람이 김웅 검사, 당시 검사에게 JTBC 밤샘 토론 출연하지 마라. 조국 민정수석이 엄청 화났다. 그러니까 약속된 거니까 출연 안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또 전화를 한 거예요. 김웅 검사에게. 똑같이 김웅 검사는 갈 수밖에 없다. 급기야 당시 차관이었던 후보자가 나가지 마라. 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. 방송 출연 검사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종용을 하고 계약을 행사했다. 기억 안 나십니까? 예,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때 김웅 지금 의원이시죠? 의원님께서 아마 출연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그때 경찰 대표, 검찰 대표, 여야 의원 각 한 명, 4명이 출연하고 그랬어요. 출연해서 사진한 거. 그런데 경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출연을 안 했어요. 그런데 김웅 검사는 방송사와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써보십시오. 이철규 의원, 백혜련 의원, 김웅 당시 검사, 경찰은 빠져 있어요. 그 당시에 차관께서 뭐라고 하셨냐? 김웅 검사에게 청와대에서 경찰은 못 나가게 할 것이다. 그러니 너도 나가지 마라. 그래서 지금 수사구조 개혁단장과 경찰에서는 그 당시에 안 나왔어요. 이 정부가 이렇게 부도한 거예요.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전파에 대해서, 방송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경찰은 못 나갔어요. 그 중심에 후보자가 있다는 거예요. 네?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기억을 해보세요. 그런 분이에요, 지금. 아니 이제 김웅 의원님께서 가서 소상히 방송 출연해서 말씀하셨는데 맞는데, 결과가
아니 제가 경찰 관계자에게 못 나가게 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요. 경찰에게 청와대에서 경찰을 못 나가게 할 것이다. 그러니 너도 나가지 마라. 저 결과가 지금 보세요. 반성토로. 네? 저게 맞나요? 하여튼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무법천지고 무고하고 오만한 거예요. 이게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방송 결과가 저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. 그 중간에 후보자 계시고. 그러니까 의원님 김웅 의원님께서 그때 안 가셨으면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요. 그 당시 차관인 후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. 방송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. 저 방송 나중에 또 서두의 멘트를, 진행자의 멘트를 보여드릴게요. 당일 밤에 녹화를 방송을 해야 되는데, 그날 저녁 6시 35분에 갑자기 경찰청에서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후보자가 경찰은 청와대에서 못 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.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신다. 네 그렇습니다. 그 기억이 좋으시잖아요. 제가. 뭐 기억이 좋지는 않습니다. 예. 이 정도로 하시고요.